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에만 너무 몰입하지 말고 세상 사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편하게 하자, 이런 차원으로 오늘은 시작하기 앞서 포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시절에 친한 친구하고 5명이서 포크를 많이 쳤습니다. 밤새 치고 나면 돈 땄는 사람이 밥을 사고 어, 나머지 돈은 다 돌려줍니다. 이게 그 친한 친구끼리 돈을 따기가 참 마음이 좀 걸리죠. 그래서 어, 밤새 치고 나서 아침이 되면 아침 먹으러 가서 땄는 사람이 기분 좋게 밥값을 냅니다. 땄는 돈으로. 그리고 나서 남는 돈은 가져가기가 도저히 미안해서 안 되죠. 그래서 돌려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 포커 칠 때는 딴 사람이 따면 앞에 사람이 돌려줬기 때문에 이 친구도 가져갈 수가 없죠. 그러면 또 밥을 사고 돌려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 잃은 사람들이 모아서 밥 사 먹은 게 다입니다. 나머지는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하도 자꾸 반복되니까 게임이 재미가 별로 없죠. 아침 돌려주니까. 그래서 한 1년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만나면 오늘은 돌려주기 없다고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절대 안 돌려준다고 시작을 하는데 끝나고 나면 아침 먹고 나면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 친구들 간의 어떤 그런 룰입니다. 지금 뭐 친구들이 좀 해외에 나가 있고 이래가지고 자주 보지는 못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포크판에 많이 이제 공부 안 하고, 많이 놀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포커의 어떤 생리, 그 현실적인 돈을 놓고 치면 포커 페이스라 그러죠. 사람의 표정이 바뀝니다.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다 올인해서 집어넣을 때 태연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손을 떨든지 뭐 입술이 파락 떨든지 눈꺼풀이 떨든지 하여튼 뭔가 긴장하는 표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다른 제스처를 취하죠. 그러니까 역으로 정말 긴장이 될 때는 태연한 척하고, 긴장이 전혀 안 되는, 이건 내가 먹었다 싶을 때는 왠지 긴장하는 듯한 이런 어떤 역모션을 막 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포크를 했던 이유는 요즘 주식에서 원금 이하로 내려가 버리고 나서 마음적으로 이제 상당히 불안감 뭐 이런 것들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포크판에서 큰 배팅을 한번 쳤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원씩 가지고 쳤는데 좋은 표가 들어와서 한 3만원을 한꺼번에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쳤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줄죠. 그건 너무 좀 실감이 덜 나겠다. 10만원 가지고 쳤는데 한꺼번에 8만원짜리 배팅을 팍 쳤습니다. 쳤는데 져버렸어요. 그럼 내가 2만원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배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이때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대다수의 좀 외형적인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2만원 가지고 올인을 합니다. 다시 또 정말 좋다 싶은데 올인하고 딱 집어넣죠. 이거 다 잃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비극적인 일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더 급하죠. 그리고 쫄려서 이렇게 다이 죽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당당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하죠. 근데 당당하게 배팅 딱 치고 나면 그 다음 남은 2만원을 잃었을 때 게임에 참여 못하고 뒤에서 구경해야 되는 비참함이 기다리고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올인이 됐을 때 주식 투자금을 다 날렸을 때의 내 상황하고 포커판에서 돈 다 날렸을 때 그 상황하고는 거의 비슷한 심리 상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남도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HTS 켜놓고 구경만 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답답하면 이제 게시판에다가 막 글을 쓰죠. 이 종목이 좋습니다. 이게 얼마에 사세요? 막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나는 투자할 수 없지만 누구한테 하는 거지. 지금 포커판에서 옆에서 훈수 뜨는 거하고 비슷한 심리입니다. 그나마 그거라도 위안을 참는 거죠. 그러다가 돈 먹어가지고 내 말 듣고 돈 먹은 사람이 기분 좋다고 밥값 주면 그거 모아갖고 다시 또 판에 뛰어드는, 이게 포커판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걸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심리 상황을 그대로. 피망포크 들어가니까 제일 처음에 100억을 줘요. 100억을 가지고 그 비기너 방에 이제 들어가서 칩니다. 그래서 그 초반에 들어가니까 대체로 그 수를 거의 안 보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느 게 윈지 아래인지도 잘 모르고 친 사람도 막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비슷한 거 들어갔다 싶으면 막 올인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거 먹으면서 쭉쭉 하면 순식간에 돈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100억으로 시작해서 그 5천억대 돌파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메이저방이라는 방으로 또 올라가요. 이 밑에 방에 못 치게 합니다. 돈이 많으면. 그게 이제 이 포커, 피망포커에 뜨는 그 어떤 상술이죠. 그럼 이 방에 오면 배팅이 500만원 배팅 하다가 한 번에 500만원 걸고 하다가 이제 30억 배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팅 커져버리니까 이거 500만 30원 아니겠다. 1억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이게 그 500만이고 1억이고 2억이고 뭐 그럴 겁니다. 여기서 또 1조가 되면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위로 넘어가면 여긴 또 단위가 10조 단위가 되어버려요. 여기서 또 위로 넘어가면 100조 단위로 배팅 금액이 커져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한번 쳤을 때 나한테 남아있는 돈은 비슷하게 줄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올인해보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기서도 다 날아가 버리면 꽝이 되돌아가 버리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다 싶어서 둘이 한 판 붙어서 그 자금이 거의 지금 제가 있는 곳이 5조인데요. 5조 가진 사람이 풀 배팅으로 쳐갖고 한 방에 5조 올인하고 탁 넣고 나서 먹은 사람 10조가 되죠. 근데 이런 사람은 여기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가서 이제 그 금고에 조금 남아있던 거 몇백억 가지고 다시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100억으로 시작해서 5천억 넘어가고 1조 넘어가고 그 다음에 3조가 넘어가야 이 방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조 깨나면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쉽게 이제 그 제압을 하고 5천억도 쉽게 제압을 하고 1조 대에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2조 넘어가니까 이 방이 달라요. 사람들이 치는 스타일이 상당히 다릅니다. 여기서는 자기 건 보고 치죠. 내 패가 좋으냐 나쁘냐, 그러니까 내 종목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종목이 전체적인 시장에서 테마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서 다른 테마, 대장 테마가 움직일 때 내가 따라가고 있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가진 이 종목 하나가 어떤 거냐에 목숨 걸고 이것만 보고 있죠.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보죠. 알고 보면 그 대장이 쭉 올라가면 얘가 뒤에 따라가고 있는데 이게 그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얘만 열심히 하는데 알고 보면 대장이 쭉 내려가면 내게 뭐 이유 없이 내려갑니다. 왜 내려간지도 모르고 내려가죠. 이게 이제 비기너 방입니다. 근데 2조 넘어가는 방에 가면 자기 표를 안 보고 옆에 있는 사람 표를 봐요. 바닥에까지 5명이 앉아 있으면 배팅 칠 때 상대방이 내놓은 초이스에는 카드를 딱 보고 아주 높은 뭐 JQKA 이 초이스를 했다 이렇게 딱 되면 저 사람은 최소한 원피 이상은 들었다. 왜냐하면 좋은 거를 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안에 뭔가가 좋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근데 뭐 1, 2, 3, 4, 5, 6, 7 뭐 이런 것들 내면 물론 이제 좋은 거 감춰놓고 낼 수도 있지만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뭐 스트레이트나 그림 맞추기 이런 쪽으로 봐야 됩니다. 하이카드 원피 투피보다는 이런 걸 가지고 출발을 해요. 내 패가 좋은 걸 갖고 치는 게 아니고 바닥에 깔린 거 보고 그 다음 그 5구째 배팅 한 장씩 쭉 돌려주고 나서 그림을 딱 보고 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내가 아주 좋을 때 그냥 막 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어느 정도 돼갖고 따라오겠다 싶을 때 배팅을 싹 칩니다. 그리고 내가 아주 좋은 걸 들었다 해서 뭐 에이스 풀아웃을 들었다. 근데 상대방이 그림을 다 띄운 것 같다 싶을 때 살짝 건드리는 거죠. 근데 내가 에이스 풀아웃을 잡았는데 상대방이 삐리리 하면 그냥 배팅 풀로 쳐버리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럼 설렁하죠.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치는 겁니다. 이게 주식에서 좀 그 세력들 이런 쪽이겠죠. 개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상을 해서 땡기는 거죠. 그러니까 확 땡겨 올리면 개인이 따라오겠다 싶을 때 확 땡겨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미들이 벌떼같이 몰려들 때 자기들은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무작정 땡겨 올리는 게 아니고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그 다음 자금력이 있어야 되죠. 막대한 자금력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시노펙스가 호재 뉴스가 나온 것은 여기였습니다.
목요일 장 끝나고 무슨 호재 뉴스 나왔습니다.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상한가 들어가야 되는 날인데 이날 갭으로 떠갖고 막 올라가니까 세력들이 막 파는 겁니다. 팔아갖고 다시 눌러갖고 이만큼 음봉으로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여기서 갭으로 떴을 때 샀던 사람들이 이 그림은 거의 공통적입니다. 호재성 뉴스로 갭으로 뜨면 죽자고 팝니다. 이 정권사나 이런 세력들은 기본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걸 막 팝니다. 왜 팔아도 되느냐 하면 비싸잖아요. 여기서 갖고 있었는데 여기 떴으면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남기느냐 적게 남기느냐는 건데 개인들은 호재 뉴스 보고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 뜨면 이제 먹겠다고 여기다가 1000만원 배팅을 치는 거죠. 10% 먹으면 100만원이다 생각하고 1000만원 배팅을 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수풀 배팅 치니까 1000만원 안 치죠. 1억을 치죠. 1억을 치면 세력들은 몇백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뭐 5% 10%만 떠도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그럼 이익 실현한다고 막 팝니다. 그럼 더 이상 물량이 살 사람이 없죠. 이 뉴스를 알고 살려고 왔던 사람들이 밀리면 이거 아닌갑다 싶어갖고 전부 다 그 매수를 멈춰버리죠. 여기 물린 사람들이 자꾸 누르면 이제는 마이너스가 점점 커집니다. 1억 샀는데 이게 한 10% 빠지면 1000만원 나가죠. 한 5% 빠지면 그 500만원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거죠. 여기서 사는 사람 같으면 순식간에 한 1000만원이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못 견디고 이제 막 떨죠. 올인했을 때 그 포커페이스에 손 떠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럼 못 견디고 던지면 그 던지는 힘으로 해서 더 밀리죠. 그럼 버티고 있는데 장 끝날 때 되면 올라갈까 싶어 기다렸는데 시간이 다 돼 가는데 계속 밀립니다. 그러면 미수풀 배팅 쳐놨는데 이거 나눠면 주말에 뭔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이 미수를 내가 감당이 안 되죠. 빗대버리니까 반대매매 나올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정리를 하게 되겠죠. 미수만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나 이 종목 아니다 하고 다 던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힘으로 해서 계속 밀리는 겁니다. 이 밀릴 때 받아먹는 거죠. 먹고 오늘 아침에 다시 갭으로 떠가지고 금요일날 갭 떴던 이 위치에 떠가지고 물량 대충 정리 받아먹고 그 다음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여기서 호재 나왔는데 그 호재는 상한가 호재였다는 얘기죠. 단지 그 다음날 눌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를 사갖고 먹고 그 다음에 오늘 상한가를 들어간 겁니다. 만약 여기서 물렸다가 여기서 손절한 사람 입장에서는 못 사죠. 내가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손절했는데 피눈물 나는 손절을 했는데 다시 이 가격이 왔다. 여기서 살 수가 없죠. 도저히 눈물 나서 못 삽니다. 그럼 쳐다보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죠. 화병 도져갖고 쓰러지기 직전이죠. 그럼 이까지 올라서 한 거 더 갖고 나면 이제 막 이 종목은 쳐다보고 싶지 않으니까 관심 종목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또 날아갈 겁니다. 아마. 아직까지 여력이 있죠. 갭으로 또 튼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주식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스터즈방 2방 들어가니까 이 프로방 들어가니까 한 2조 대 딱 넘어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름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표를 치는 게 아니고 나무 표를 보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하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당했어요. 2조만 넘어가면 한 방 묶고 다시 1조로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서 내려가고 이걸 한 5번 반복했습니다. 반복하면서 보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치는 사람들이 어떤 제가 옛날에 놀던 물처럼 그런 포커판에서 그 패를 전체적인 패를 보고 바닥에 깔린 패가 뭔지를 다 대충 외워가지고 이 사람이 가졌는 게 뭔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내한테 올 수 있는 다음 카드의 확률 이런 걸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되겠다 싶을 때 이게 이제 그 포커판에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흐름인데 이 방에 들어가니까 그런 흐름은 의미가 없고요. 오로지 상대방이 따라오겠다 싶으면 무조건 그냥 배팅을 막 칩니다. 쳐갖고 판을 확 키워가지고 마지막에 풀 배팅을 팍 치면 니 죽고 싶으면 죽고 살고 싶으면 살고 확 쳐버리는 거죠. 그럼 이 웬만한 간 좀 불안한 사람들은 이겼다 싶어도 금액이 너무 커져버리면 못 따라 들어가는 거죠. 다음에 하지 뭐 하고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죽고 나면 얘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또 털어먹는 이런 식으로 뻥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털어먹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계속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계속 반박하다가 이 방법이 뭘까를 생각했다가 그 다음 제가 방법 찾은 게 뭐냐면 뻥카를 치든 뭘 치든 나는 FM대로 내 생각대로 가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바닥 포커판에서 놀던 그 바닥대로 확률이 나한테 가장 높을 때 배팅을 들어가고
상대방이 치든 말든. 그리고 상대방이 오버해서 무리하게 배팅 치면 처음부터 아예 안 들어가고, 얘 배팅 치겠다 싶으면 그 다음에 미리 배팅 안 치고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좀 좋아도. 들어갈 때는 얘가 다음 치는 것까지 예상해서 제가 뜰 수 있는 확률까지 계산해서 치면 그것까지 다 받는 것까지 계산하고 다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주 안 치고 꾹 참았다가 저 녀석이 오버할 때 역으로 한번 되치게 해갖고 한 방에 1조씩 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조대에서 한 판 붙어가지고 막 치는 애한테 한 끗 차이로 이겨가지고 다 털어먹었죠. 올인 시켜가지고 1조 5천억인가 있던 애를 그냥 한 방에 날렸습니다. 날리고 2조대로 무사히 넘어가고, 그 다음 2조대에서 한 판 붙어가지고 올인 시키고 4조대로 넘어왔습니다. 4조대 넘어오니까 이제 마스터즈 들어왔는데요. 여기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안 치고 정상적으로 치더라는 얘기죠. 왜냐면 여기서 뻥카를 막 치다가는 한 방에 나가 떨어지니까 조심한다는 얘기입니다. 배팅 뻥카 치려고 그럴 때 여기서 위협을 삭가하면 살짝 조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수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이 방에 들어와서 지금 안정세를 찾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밑으로 내려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2조대를 갖고 있다가 날아가서 9천억대로 1조 밑으로 내려갔을 때 제가 이 방에서 본전하려고 계속 붙어 있었으면 9천억대가 언젠가는 한 방에 잘못 걸려갖고 올인돼 갖고 여기로 갔을 겁니다. 근데 1조 밑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방을 낮췄어요. 밑으로 배팅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9천억대에서 다시 한 1조 5천억 이상 넘어가면 그때 이 방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고 나니까 이 방향에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수를 봐가면서 상대방 패도 보면서 뻥을 치기보다는 전체적인 수를 읽으면서 치는 그 방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조대 4조 5천억인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넘어가면 이제 또 이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마카오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단계 있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원금 손실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원금 회복을 하기 위해서 몰빵했다가 손실 받는 그 방법대로 또 몰빵을 하게 된다면 점점점 줄어갖고 이게 500만원 밑으로 혹은 300만원 밑으로 해서 제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액이 투자금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방에서 그대로 몰빵하는 이 방에서 계속 치다가는 다 날리고 허무하게 알바띠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췄습니다. 배팅을. 그래서 그 규정을 어떻게 했냐면 올인 이렇게 안 하고 종목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제가 5월달에 수익 났을 때 매매하면서 노트에다 다 적습니다. 무슨 종목 얼마에 몇 주 이렇게 샀는 거를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지금 다 매매합니다. 매매할 때 100만원치 매수하려고. 그래서 5월달에 매매했던 거를 쭉 노트를 펴고 넘기다가 한 가지 좀 공통적인 상황을 발견했어요. 5월달 매매에서 거의 90% 이상이 100만원씩 배팅을 쳤다는 겁니다. 종목 옆에 빅텍 살 때 3,240원, 아이고, 나네. 하여튼 인성정보 5,350원, 186주,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100만원씩 계산기 두드려갖고 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100만원씩 배팅 쳤는 금액이, 물론 이제 100만원에서 추가 100만원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었지만, 그 했는 금액이 모여가지고 한 달 수익이 300만원이 넘어갔었단 얘기예요. 단지 100만원 배팅 쳤을 뿐인데. 근데 제가 최근에 돈 잃을 때는 900만원을 풀 배팅을 쳐갖고 순식간에 돈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래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현재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 돈이 이것밖에 없다. 이거는 100만원씩 7종목 살 형편밖에 안 되죠. 1000만원이 되면 200만원씩 5종목을 살 수가 있는데 1000만원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780만원 가지고는 100만원씩 밖에 못 사죠. 200만원씩 사면 3종목 밖에 못 사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더 많은 종목을 사야 될 때 자금이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 100만원 배팅하고 상황 봐서 추가 매수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종목이 사고 싶은 게 생기면 이 추가 매수했던 부분 다 정리하고 100만원만 남겨놓고 다른 종목 100만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손실이 많이 보신 분이 계시다면 원금을 회복하겠다는 생각은 빨리 떨쳐버리시고요. 이게 내 전재산이다. 이 판에 잃어버린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항상 이게 현재 내 본전 상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이게밖에 없죠. 실제로 내가 뭐 1,500을 가지고 있었을 때도 있지만 지금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한 2천만원 되면 그때는 또 2천만원이 현재의 잔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굳히고 이 금액에 맞는 배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이것저것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 해외 증시 상태입니다. 금요일날 또 미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우지수가 올라갔습니다. 치료제 기대감인 것 같아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 환자한테 한 60% 정도 사망률을 줄인다고 나온 것 같아요. 70%인가 60%인가. 그러니까 렘데시비르를 투약했는 사람이 사망률이 훨씬 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회복이 빠르다는 얘기죠. 사망자가 덜 나온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는 지금 한 6만 5천 넘어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고, 특이한 건 일본이 주말에 400명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상당히 불안함을 가지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늘 60몇 명 나왔는데 60몇 명 하길래 많았다 싶어서 봤는데 그게 아니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40몇 명이에요. 국내 확진자가 20몇 명으로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K방역이 나름 성과를 보이고 있다. K방역의 가장 큰 장점은 확진자가 생기면 그 확진자 주변에 연결되는 사람을 다 찾아가지고 전부 다 검사를 해버리는 거죠. 학교에 학생 한 명이 확진되면 그 학교 학생 전부 다를 검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최대한 막는 그런 방식을 쓰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대전 광주로 갈 때 너무 이렇게 빠르게 자꾸 이 방문 판매라든가 교외 이런 쪽으로 퍼지는 바람에 따라가는 게 좀 벅차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나름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외국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건 또 하나의 뇌관이 될 것 같아요. 해외 특히나 우리나라에 일자리 구하러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또 은밀하게 움직이다가 감염시킬 위험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통제는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하고 일본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다. 단지 증시는 치료제 기대감으로 확진자가 아무리 늘더라도 사망률만 떨어뜨릴 수 있으면 감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감기 독감이 심해서 미국의 독감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죽듯이 걸려도 치료약으로 환자를 계속 치료해낸다면 그렇게 불안감은 없다. 봉쇄를 안 해도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경제 봉쇄를 하게 되면 급락인데 봉쇄만 되지 않는다면 유동성의 힘으로 증시는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진자 숫자 이런 쪽보다는 경제 봉쇄를 다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시는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증시 간단히 보시면 다우지수가 들어올린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그 저항대 뚫고 올라간 게 아니라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하락하는 부분은 방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게 지금 중국 증시가 장난이 아니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증시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외국인 기관이 많지는 않았지만 거래소에 외국인이 1,000억, 기관이 2,000억 매수했는 게 긍정적이었고요. 그리고 외국인 선물이 아침에 한 1,300억 정도 매도하고 있길래 얘들이 갑자기 돌아서나 하는 걱정을 살짝 했는데, 미국 선물 지수가 선방하고 일본 증시가 상승하니까 다시 상승세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상승 잡혀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는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러니까 급락하는 패턴보다는 위쪽으로 꾸역꾸역 밀고 올라가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오늘 관심 테마인데요. 오늘 수소차 테마가 아침에 가장 강하게 움직였어요. 이건 제가 본 기준입니다. 제가 수소차를
어저께 말씀드릴 때 이거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면 이게 정말 딱 거의 일치합니다. 제가 SPLC라고 두산 PLC 말씀드릴 때 일봉으로 보시면 이 모양이요. 이 모양이 지금 어디에서 또 나왔냐면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풍력할 때 CS 베어링 조금 됐죠. 날짜가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일봉을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요. 앞쪽 고점을 돌파하려는 이 위치에 있을 때 호재성 뉴스를 동반해서 강하게 밀어 올리면 여기서 여기 아니죠. 여기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자, 여기 전고점 앞쪽에서 안 빠지고 자리를 딱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밀어 올릴 때 보시면 앞쪽에는 저항대를 뚫고 나서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거 일봉을 다시 일봉 보려면 저 뒤라서 안 보여서 말씀을 그림으로 대충 그려보면 아침에 여기서 이만큼을 확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렸다가 눌러가지고 여기를 계속 행보하다가 후반에 싹 끌어올려서 상한가 해가 딱 닫았습니다. 닫고 나서 그 다음에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갑니다.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잘 잡았다면 가만히 있었으면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란 얘기죠. 만원짜리 사갖고 지금 2만원까지 갈 수 있는 이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들어가기가 힘든 게 언제 또 이 세력들이 탁 털고 빼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핑계로. 이 핑계입니다. 이거는 올릴 때도 풍력 이거 뭐 여기서부터 풍력이었는데 정작 이 뉴스 한 방에 똑같은 뉴스인데 자기들 올리고 싶을 때 준비가 다 됐을 때 확 끌어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따라 들어가면 또 어떤 이유로 해갖고 뭐 그동안 많이 올랐다 이익 실험 뭐 이렇게 갖고 또 확 눌러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돈 많은 세력들을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력이 어떻게 할지를 예상한다는 그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세력이 뭐 파동 어쩌고 저쩌고 해서 세력들이 매집한 거래량 보고 이 매집한 조짐이 나온다. 그럼 요 뒤에 언제쯤 되면 뭐 어떻게 이 규칙을 막 정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그 규칙을 우리가 알게 됐다면 세력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면 개인들이 따라와서 이익 보면 세력은 이익을 못 보죠. 여기서 세력이 올라갈 줄 알고 미리 개인들이 여기서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세력이 끌어올리면 개인이 여기서 만원짜리 때 사가지고 세력이 끌어올리는 걸 가만히 지켜보다가 두 배는 먹고 나간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개인들이 없기 때문에 땡겨올리는 겁니다. 개인들이 여기서 다 털어버리니까 모아가지고 끌어올린 거지. 여기서 개인들이 안 팔고 있었으면 계속 내려갔을 수 있어. 이 횡보하고 있었을 겁니다. 팔 때까지. 뒤쳐서 팔고 나면 날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력의 움직임 따라가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 단지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급등하는 타이밍을 노려보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대충 이쯤 오면 아침에 강하게 올라갈 때 타이밍을 한번 잡자.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소차는 무조건 테마가 살아있으니까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수소차가 지금 현재 테마입니다. 독일하고 유럽 쪽이 막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SPLC를 좋게 봤습니다. 이거 딱 이 그림 딱 나오잖아요. 여기서 끌어올리기 좋은 자리까지 딱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산 PLC이 지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이해가 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올라가는 폼이. 비슷하게 움직이는데도 예전에는 SPLC이 먼저 올라간 것 같았는데 두산 PLC이 대장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두산그룹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노려보자 해서 저는 SPLC를 아침에 노리려고 딱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100만원치만 사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줄까지 꺼놓고 여기에 요 걸리면 잡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딱 노리고 있었는데 내려왔어요. 실제로 왔는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이거 진짜 조금만 더 월요일날 이 물려버리면 재수 없으니까 이게 아직까지 자신감 그 부분이 좀 해당하는 건데요. 여기서 쭉 이제 여기서 따라가면 안 되죠. 여기서 따라가면 누르니까. 그래서 쭉 눌러가지고 제가 선 꺼놓은 건 앞쪽에 이제 요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사겠다고 딱 맘먹었는데 여기서 내려왔다가 순식간에 또 샥 올려버리니까 이게 여기서 잡을 걸 하다가 못 잡으니까 여기서는 더 못 잡겠는 거 있죠. 다시 좀 오면 사지 이런 생각했는데 안 오고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뻥 해버렸죠. 놓쳤습니다. 그래서 놓쳤을 때는 포기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배팅 금액이 많다면
가지고 있는 그 돈이 많으면 한 4조 정도 되면 저거 뻥인데 싶거나 혹은 저 괜찮다 싶거나 아니면 내한테 좋은 패가 들어올 것 같을 때 배팅을 치면 됩니다. 왜냐면 그 정도 잃어도 괜찮으니까. 근데 내 주머니에 지금 10만원에서 8만원 잃고 2만원 밖에 없을 때는 이 올라갈 때 여기서 2만원을 지를 수는 없죠. 전 재산인데. 그래서 이럴 때는 놓쳐버렸으면 참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잡을 수 있지만 제 기준으로는, 제 주머니 사정으로는 돈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아이고 갈 때 되면 계속 가겠지 하고 그냥 사놓으면 됩니다. 사가 기다리면 되니까. 근데 제 입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놓쳤으니까 아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두산표에서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여기서 끝이 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나면 이것도 세력 마음입니다. 막 따라온다 싶으면 쭉 눌러가지고 5일선하고 터치 시켜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땡겨 올릴 수도 있고 이건 거의 뭐 제 생각과 반대로 갈 겁니다. 제가 매수하면 내려올 거고요. 제가 매수 안 하면 그냥 계속 올라갈 겁니다. CS 베링도 그랬거든요. 놓치고 나서 다시 내려오면 잡아야지 하고 기다려 봤는데요.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놓친 제가 놓치고 나서 억수로 아깝죠. 제가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았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팔고 나서 이만큼 더 올라갔죠. 이거 또 언제 경험했냐면 화장품 할 때 이건 좀 됐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세화 PNC가 여기에서 급등 나올 때 이건 좀 제대로 먹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먹었죠. 여기서 잡아가지고 거의 이따가 상한가였지 싶은데 상한가에서 털었습니다. 그래서 야 먹을 만큼 먹었다. 그리고 꼬리 달렸으니까 잘했다 이랬는데 그 다음 여기서 떠버리니까 여기서 팔았는데 다시 들어가기 좀 그렇죠. 조금 내려오면 사겠다 싶었는데 그날 이만큼 더 올려버렸어요. 이제 못 잡죠. 그리고 나서 이 수준을 안 내려오고 계속 가는 겁니다. 제가 안 사니까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여기서 샀다면 사니까 내려가죠.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 이 얘기입니다. 시세 분출하고 나서 이제는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 여기서 잡은 사람의 영역이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나가가지고 쭉 돌아보니까 제가 건드린 종목들은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나름 단지 제가 못 견디고 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조비도 마찬가지죠. 이거 매수했다가 시간에 상한가 들어갈 때 팔았는데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을 때 팔았는데 상한가보다 더 위에서 끝나고 그 다음 지금 제가 팔았는 것보다 훨씬 더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이것도 시간에 상한가인데 안 팔고 가만히 계속 있었으면 지금 계속 수익 나고 있기 때문에 팔 이유가 없죠. 남북 간에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박지원 통일부장, 국정원장이 북한에 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뉴스 터지면.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북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최선희 부부상이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선 끝날 때까지 너하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는데 그 말 뒤에 뉘앙스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겁니다. 욕 안 하고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길 바란다 뭐 이런 식의 격려하는 말까지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제가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대충 스토리가 미국에서 우리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거는 시도 안 먹힌다. 너하고 대화 안 하고 싶다. 이때까지 너 했는 게 뭔데 말 안 하고 싶다. 이러면서도 그러면서 뒤에 말할 때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그쪽한테 잘 돼갖고 대통령 선거 잘해갖고 재선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제 응원해 주는 거죠. 그 말은 적대 감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ICBM 안 쏘겠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미국을 빼고 나면 북한 입장에서는 급합니다. 이제 경제적인 여러 문제에서. 그럼 이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압박할 겁니다. 미국 빼고 우리끼리 하자.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박자만 맞아진다면, 우리 정부에서 변화를 주거나 미국 눈치 안 보고 한미 워킹그룹 끊어내쁘고 그냥 북한 쪽으로 다이렉트로 가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선을 살짝 넘는 철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쪽으로 미국하고 심기를 심하게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북한하고 살짝 타협보는 쪽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자 하고 지금 세력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갖고 있다가 끌어올려 놨으니까 이제 버티면 되는 거죠. 계속 버티면 돈이 되니까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주봉으로 보면 아직까지 위에 많이 남았죠. 근데 이게 조비를 좀 더 지금 좋게 사람들이 보는 의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올라갔고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안 내려오고 있죠. 대하TI는
온라인 데서 많이 꺾이고 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느냐. 북한에서 지금 농사가 뭐 겨울에 비료 뿌릴 일은 잘 없습니다. 지금 모내기 끝나고 하면 지금 이제 그 비료 농약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근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한 해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북한에서 뭐 코로나고 뭐고 이런 것보다도 마스크도 북한은 있으니까 다 딴 것보다 비료 농약은 원래 살 수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가장 그 비료 부분이 지원될 가능성이 가장 최우선순위다. 그리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름 다 지나보고 나면 장마철 끝나보고 나면 비료 줄 타임을 놓쳐보면 생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급하죠. 그래서 얘가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걸 매개체로 해서 북한하고 대화를 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뉴스만 터지면 올라가겠다고 이제 딱 대기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기하다 여기로 샜는데요. 그래서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일단 그 5분 그 요약 영상이 또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겠습니다. 또 길게 이야기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수소차가 저는 개인적으로 SPS를 노렸는데 이 못 잡았다는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다가 글이 빠져버렸는데요. 아침에 출발할 때 여기서 잡았으면 제가 요걸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되죠. 이제 위에다 띄워 올렸으니까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이제 여기 올 일은 거의 없죠. 수소차가 뭐 폭망하지 않는 이상은. 그럼 가만히 이제 놔두면 되는 건데 못 잡았기 때문에 얘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아깝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얘기죠. 빠이빠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 퓨엘셀 붙은 요쪽이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SPS를 좋아하는 이유는 두산 퓨엘셀은 이 두산그룹하고 자꾸 연결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SPSL이 그 2차 전지 쪽이니까 그래서 이쪽을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 오늘 정치 테마 오세훈 전 시장이 진양화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 그 기대감으로 해서 금요일 점상 찍었어요. 저는 미처 못 봤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안철수밖에 없어가지고 오세훈 씨를 떠올린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랍습니다. 저는. 근데 사람들은 오세훈 씨가 그 1순위로 보는 것 같아요. 점상 같죠? 선의전자는 점상 못 가고 밀렸습니다. 오늘도 밀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세훈 전 시장을 더 높이 보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전 시장은 물론 이제 미래통합당의 그 후보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로 확실한 후보군이 될 것이라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당선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이거 그 우리나라 선거판이 특이해가지고 사람의 능력 잘 안 보고 어느 당 소속이냐 진보냐 보수냐 이걸로 잘 가립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예상해보면 간단히 예상해보면 미래통합당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나오겠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후보가 반드시 나옵니다. 누군가 나오겠죠. 당연히 뭐 여러가지 그쪽에도 상당한 사람 많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에도 그 숨은 인재들이 넘쳐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누군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중간에 꼈죠. 이 항상 안철수 대표가 제가 안철수 지지자인데 항상 이 안철수 지지자들은 안타깝습니다. 이 둘이 싸우는데 중간에 끼가지고 이런 식이죠. 옛날에 김구 선생이 떠오르는데요. 정확한 정치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흐름상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우니까 우리 통일하자 이래갖고 이제 중간에서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김구 선생님만 먼저 붙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 여당 야당 이래갖고 내 싸우니까 이쪽에 정권 잡으면 이쪽이 묵살을 되고 이쪽 잡으면 이쪽도 감옥 가고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이건 아니다. 한국 정치를 바로잡으려면 3당 체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갈공명이 말했던 솥발 영세를 유지하는 이런 구도로 가야 된다고 여기 또 끼니까 선거철 다가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있는 사람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하고 야부터 먼저 죽이고 우리 둘이 싸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참 웃깁니다. 그냥 3명 싸우면 얘가 걸리적거리니까 이 안철수 대표가 표를 좀 받는다 싶은 지지층이 이쪽 사람이 많다 싶을 때 옛날에
갑자기 대통령 이름도 생각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안철수 후보가 그쪽 그 진보 쪽 표를 좀 깔아먹는다 싶으니까 압박을 줘가지고 자꾸 통합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 둘이 갈라지면 박근혜 대표한테 진다. 지면 니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양보했습니다. 노란띠를 넘겨주고 선거 유세장까지 갔는데 젖붙죠. 그래갖고 안철수 대표가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갔습니다. 할 만큼 해주고 갔다고 봐요. 근데 갔는 뒤통수에 대놓고 또 욕은 욕대로 먹죠. 간철수 뭐 이래갖고 참 아이러니한 대한민국 정치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에 누군가 나올 거고요. 미래통합당에 누군가가 나오는데 이 이제 오세훈 그 전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안철수 대표도 나오게 됐을 때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었기 때문에 나왔을 때 이게 선거를 점점 다가가게 되면 이제 그 대한민국 정치 흐름상으로 가게 되면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돼야 된다. 통합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막 싸우다가 우리 편 모여 이렇게 되면 중간에 안철수 대표는 왕따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나라 정치에 좀 변화를 주려면 적어도 서울 시민들의 의식이 깨어있다면 저는 이 부분을 깰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도 능력 있는 사람 한번 뽑아보자. 이런 어떤 의식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대 출신으로 컴퓨터 전공인 4차 산업과 그 감염병 예방에 가장 최적화된 이런 유능한 인재를 서울시 대통령 시켜주자는 얘기 아니에요. 대통령 시켜주자면 난리 나죠. 양쪽에서. 대통령 말고 서울시장 정도는 한번 시켜보자. 그럼 서울시가 얼마나 발전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인드가 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오세훈 전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조금 그 한 게 시장 했다가 뭐 무슨 뭐 교육 뭐 관련해 갖고 막 논쟁 생기니까 이쪽 저쪽 막 싸우니까 내가 시장직을 걸겠다 하고 투표를 했는데 젖붙죠. 그래갖고 약속 지킨다 하고 사퇴해 버렸습니다. 이건 좀 무책임하지 않나요? 시민들이 뽑아줬는데 뭐 그 시장직을 걸어버린다. 뭐 이건 좀 너무 오바했죠. 그래서 시장직을 걸고 사퇴했는 사람이 다시 시장으로 온다. 이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해가 될라나요? 그걸 다시 뽑는다면 제가 봤을 때 그건 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후보 쪽에 어떤 되고 안 되고는 아직까지 4월 7일이니까 남았는데 뭐 조금의 지지율 이런 쪽으로 뭔가가 된다면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단점은 시간이 너무 된 관계로 조금 줄여서 하겠습니다. 선의전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갖고 여기 떴을 때도 신용이라 그러죠. 그게 10몇 프로 돼가지고 무거워갖고 엉덩이 무거워서 못 올라가고 있다가 악재 터져서 쫙 빠져버렸습니다. 마찬가지죠. 뜨니까 이것도 벌떼같이 몰렸을 겁니다. 그래서 무겁습니다. 얘는 딴 것보다도 유동 물량 보시면 3,300만 주기 때문에 무겁죠. 근데 이 대타가 나와야 되는데 대타로 오늘 살짝 건드린 게 까뮤엔시입니다. 이 종목은 건설 쪽 관계되는 회사인데 얘를 오늘 살짝 대장으로 끌어올려 봤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뭔가 좀 이상해요. 여기서 떨어질 때 보시면 막 확 추락하고 끌어올릴 때도 잘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얘보다는 다물 멀티미디어는 뭔가 좀 희발이가 없었어 빼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원격 관련한 닉네트가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종가에 5,140원에 진짜 그금 100만원 배팅 치는데 200만원씩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계속 지켜봤죠. 왜냐하면 이걸 팔 상황이 아니죠. 서울시장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현재 보궐선거를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가보자. 혹시 합니까? 이게 또 만원 될지. 그래서 많이 투자한 것 아니고 이 정도 금액은 100만원은 만원 될 때까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잡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테마 중에 이게 지금 닉네트는 원격하고 안철수 공동 두 가지 테마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비트컴퓨터가 오늘 뭐 합병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장막판에도 살짝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거 근데 이 합병이 호전지 약진지 제가 분석이 안 돼갖고 얘는 들어가진 않았는데 일단은 시세가 살아있고 이 모양도 지금 보시면 또 한방 쏘면 쫙 끌어올리기 딱 좋은 위치에 와있죠. 이게 세력들이 호재라고 생각하면 또 쉬지 않고 끌어올릴 가능성이 약간 있습니다. 그 다음 알스포트가 원격이 대장인데요. 조정받고 5일선까지 찍지도 안하고 지금 오늘 돌아올려버렸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일본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알스포트는 일본 원격 쪽에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2위 업체하고 격차가 확 벌어졌다 그래요. 기술력이 2위 업체가 그 신뢰를 못 지켜가지고 전부 다 이 알스포트 쪽으로 넘어왔다고 하는 그런 대박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5일선까지 안 내려오고 오늘 들어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원격 관련한 알스포트가 계속 올라간다면 닉네트가 따라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설령 닉네트가 내려와가지고 알스포트가 내려와서 닉네트가 눌리더라도 안철수 관련해서 언제든지 들어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닉네트 쪽으로 오히려 집중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는 거 따라가자 뭐 이러고 여 갔다가 저 갔다가 선의전자 갔다가 이렇게 했을 건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얘가 대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망할 회사도 아니고 실적도 안 나쁩니다. 80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냥 위로 날릴 수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관심을 덜 가져서 그런데 요즘 보시면 거래량 보시면 한 150만 주, 160만 주 터졌죠. 완전히 밑바닥 기고 있던 이 거래량에서 30만 주 이렇게 터지다가 지금 150만 주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런 짱대 약 거래량 터지면서 쭉 한 배 올리는 모양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800만 주 정도면 가뿐합니다. 요거 엉덩이도 가볍고 그리고 실적 보시면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죠. 매출은 비슷한데 영업이익이 지금 아주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고 부채 비율, 유보율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1분기 3월달에 1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이에 준해서 화상 회의를 많이 했으면 이에 준해서 요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요거 이상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이 받쳐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뭐 세력들이 장난치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우량하게 쭉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와 46분 돌파인데 오늘 말 되게 많이 하고 있죠. 짧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관련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약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조선 관련주는 왜 좋게 보느냐 하면 중국 증시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세계 경제가 살아난다. 그럼 세계 경제가 살아나면 가장 우선적으로 쓰이는 게 석유입니다. 국제 유가가 지금 WTI가 40.18인데요. 이게 일봉상으로 보면 그동안 계속 횡보하고 있던 위치 위쪽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유가가 급등하는 위로 확 솟구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LNG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의미로 뭐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기름이 비싸지니까 LNG 수요가 늘어나면 LNG 산유국에서 LNG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 LNG 배가 필요하죠. LNG 선을 만들어야 LNG 선이 있어야 거기다 LNG를 넣어갖고 팔 거니까 수출할 거니까 그래서 LNG 선 수주를 카타르인가 거기로부터 대량으로 수주를 했죠.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전체 물량의 한 30-40%밖에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LNG 선은 중국보다 우리가 우위를 가지니까 러시아나 이런 쪽에 추가 뉴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어느 게 좋냐 하는 얘기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을 사겠죠. 우량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움직임보다는 좀 엉덩이 가벼운 HSD 엔진이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 쪽으로 담당하는 것 같은데 이게 괜찮아 보여요. 가장 잘 날아가는 느낌을 줍니다.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이게 1등 같고요. 그 다음 보냉제 관련해서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인텍 둘 다 보냉제입니다. 하나는 대우조선이고 하나는 삼성중공업이 싶은데 현대중공업이 싶은데 하여튼 둘 다 비슷하게 갑니다. 가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국카본이 더 좋아 보입니다. 움직임이 동성화인텍이 항상 앞서갔었는데 지금 움직임이 한국카본이 좀 더 사기도 하고 값이 얘가 조금 더 날아가기 좋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바닥을 딱 이루고 삼중바닥 이뤘네요. 이루고 들어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밑으로 가는 것보다는 국제유가만 상승을 해준다면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거 또 이렇게 쫙 빼올리는 모습 나오기 전에 잘 노렸다가 100만원치만 실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은 못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월요일부터 손실나면 재수없을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수익 보자 이런 차원으로. 그 다음 콜로나 관련한 주는 시젠 여전히 괜찮았고요. 맥ICS 이 인공호흡기 지금 전세계 인공호흡기가 부족할 겁니다.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거 지금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포기했고요. 시젠은 이것도 여기에서 잡은 사람의 영역이죠. 여기 들어가서 따라간다는 건 또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깝다 정도로. 저도 여기서 잡았다가 던진 사람입니다. 아깝죠. 제가 건드렸다 놓은 건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시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도 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풍력개발주는 여전히 아직까지 시세가 살아있습니다. 내일 아마 그 한국판 뉴딜 발표할 것 같은데요. 그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재료 노출해갖고 던질지 아니면 그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더 끌어올리지는 세력 마음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들어가는 건 좀 불안해 보입니다. 재료 노출 잃어버리면 곤란하니까. 근데 오늘은 동국 SNC하고 CS 베어링 계속 올라가다가 오늘 뒤에 후발주자인 유니슨이 다시 실력 발휘를, 워낙 저가형이니까 한번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세력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좀 움직였고요. 그 외에 그 빅데이터 데이터 쪽에 데이터 솔루션하고 이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데이터 솔루션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 포기했습니다. 이거는 포기했고, 그 다음 화장품 관련주는 중국 그 소비 관련 2차 환불이 대장으로 보는데 얘가 못 갔기 때문에 뒤에 얘들이 끌어올리는 거는 조금 그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안 들어갔습니다. 가려면 얘가 쫙 끌어올리고 뒤에 따라 올라가야 되는, 대장이 뒤처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계속 노려볼 만한 그 돈 여유만 있으면 그냥 대충 잡아놓고 여기 기다리면 올라갈 것 같아요. 시진핑이 올 것 같거든요. 원래 내로 코로나만 진정되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온다 그러면 상한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좋은데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대충 뭐 요때 잡아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 뭐죠 그거 그 거래 제한 뭐 이거 나올까 싶어서 사람들이 겁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 다음 기타 이것 외에도 여러가지 테마들이 움직였는데, 그건 각자들 참고해서 시장 상황이 지금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좋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매매한 것은 오늘 그 계속 하루 종일 구경했습니다. 구경하면서 그냥 구경하기 못해서 100만원만 더 담았습니다. 링네트를 제가 어제 여기서 잡았었잖아요. 잡아갖고 200만원 갖고 있었는데 여기 오면 딱 그 지지선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추가로 100만원 잡고 싶었는데 못 잡았습니다. 이거도 손이 나갈 때 맞듯 하다가 못 잡았는데, 요감 올리고 나서 여기까지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참다가 안 돼가지고 5290원 여기 왔을 때 요거 조금 더 실어 놓자 싶어서 100만원만 더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으로 끝났고요. 이제는 욕심 안 내고, 제가 미천이 작기 때문에 한꺼번에 뭐 4, 50만원 100만원 욕심 안 내고 단돈 5만원 10만원이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포크판에 돈 다 털리고 2만원 밖에 안 남으면 한 판에 그 단돈 5천원이라도 먹을 수만 있다면 만족해야 되죠. 그렇게 모아가지고 꾹 참고 모아서 그 수많은 그 돈 많은 사람들의 횡포를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그 과실을 그 풀 배팅 딱 치는 그 모욕을 참으면서 죽고 하면서 버텨가지고 5천원씩 모아가지고 그걸 그 다시 원금 이상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나도 당당하게 배팅을 칠 수 있는 그날까지 이를 악물고 참자, 이런 마음으로 정말 조심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0만원치 더 추가해서 링네트가 300만원 됐습니다. 300만원이고요. 여기서 더 느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종목에 너무 넣으면 다른 종목 못 가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가면 100만원씩 줄이겠습니다. 최종 목표는 100만원, 한 종목에 100만원이 목표이기 때문에 요 모양이 오늘 괜찮아서 올라가면 그 100만원 정리, 100만원 정리 이렇게 해서 이익 실현하는 쪽으로 내려오면 그냥 홀딩 해야 되겠죠. 이를 악물고 홀딩하고, 올라가면 100만원에서 100만원만 남겨놓고 다음 아까 한국카본이라든가 이런 쪽 시장 상황 봐가면서 추가 매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잔고는 788만원이고요. 788만원. 이게 신기한 게, 제가 5월달 그 적어놓은 거 노트 넘기다가 신기한 게 100만원씩 배팅했는데 어떻게 한 달에 310만원이나 벌었는가 하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그게 초반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5만원 10만원 벌었을 때 구독자분들이 축하한다고 그리고 뭐 작은 수익에 감사합니다 이랬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한 방에 막 그 욕심 부려가지고 몰빵하는 쪽으로 변질이 돼버렸다, 제 스타일이.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자 해서 100만원 정말 감사한 수익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은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내 주머니 이거밖에 없다. 항상 그 장중에 띄어가지고 나는 원금에서 손실이 났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말을 좀 길게 했는데요.
너무 길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5분 요약 영상을 바로 뒤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 댓글 주신 분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요즘은 댓글 잘 안 읽습니다. 그냥 읽으면 제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껴서 계속 하트만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